안녕하세요. 분당 제일여성병원 한동호 원장입니다. 먼저 임신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임신 과정이나 출산에 관해서 궁금하신 것 위주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만 예정일이 가까우면 임산부들의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변화를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아기가 이제 골반에 진입하고 내려오면서 산모분들이 이제 느끼시기에 이제 배가 갑자기 꺼져 보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선진부라고 그러는데 이제 정상 위치인 경우에는 이제 두부가 산모 골반에 내려가는 경우이고, 또 하나 이제 아기가 둔위로 있거나 거꾸로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기 엉덩이가 좀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있으면 출산 날짜가 시기가 임박했다 이렇게 조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개인차가 많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러한 변화들이 있고 나서 바로 진통이 오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1주, 길게는 2주까지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변화들이 있으면 순산하시겠다, 자연분만 가능하시겠다, 저희가 이렇게 예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궁 경부가 부드러워지는 숙화 현상인데요. 이런 경우는 자궁 경부 안에 있는 분비물이 이렇게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산모분들이 느낄 때 점액같이 이렇게 끈적끈적한 물질이나 아니면 출혈 같은 게 좀 비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가 이제 이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슬이 비치게 되면 곧 출산이 임박한 진통이 시작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이러한 이슬과 더불어서 양수가 같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근데 양수가 흐르게 되면 태아에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요. 그렇지만 이슬만 비쳤을 경우에는 꼭 급하게 병원에 내원 안 하셔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어떤 그 변화들이 그 임신 후반기에 예정일이 가까우면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이 두 가지 변화들을 꼭 숙지하셔서 출산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산모분들이 병원에 이제 언제 오시는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산모분들이 태동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동이 한두 시간 정도는 없을 수 있지만 하루 종일 없었다 그러면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바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예정일이 가까우면 대개 가진통이 먼저 있습니다. 가진통은 이제 개인별로 차이가 많지만 밤에 이렇게 진통을 많이 느끼다가 아침에 낮에는 진통이 없어지는 경우가 대표적인 가진통의 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진통이 시작이 되면 처음에는 좀 약하게 시작이 되다가 진행이 되면서 진통 강도가 세집니다. 그리고 진통 사이사이 인터벌이 짧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통이 지속이 되면, 이러한 양상으로 지속이 되면 출산을 위한 진통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진통이 시작이 되면 바로 병원에 내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초산인 경우에는 진통이 시작이 되고 실제 출산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통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바로 준비해서 병원에 내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산부인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틀립니다. 보통 경산부인 경우에는 진통이 시작이 되고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터벌에 관계없이, 보통은 저희가 5분 정도 인터벌을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차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경산부인 경우에는 규칙적인 진통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체크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양수가 흐른다든지 출혈이 많다든지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빠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모나 태아에 있어서 그냥 임신을 지속하시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유도분만입니다. 촉진제를 혈관을 통해서 산모한테 주입함으로써 자연진통을 유발하는 것이 유도분만의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유도분만은 너무 일찍 했을 경우에는 자연진통이 유발되지 않아서 정상적인 자연분만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산모나 아기한테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자연진통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41주까지 자연진통을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되거나 그러면 유도분만 여부를 태아나 산모의 건강 상태를 체크한 다음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40주 예정일 전이라도 특히 이제 산모의 건강, 혈압이 높다든지 산모의 건강이 이상 징후가 보이거나 태아나 태반 환경이 좀 좋지 않은 그러한 사인이 보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도분만을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문제가 없다면 보통 41주까지 기다려서 자연진통을 끝까지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유도분만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도분만 하는 시기를 41주까지 기다려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연진통이 자연분만 순산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이른 시기에 유도분만 했을 경우에는 자연분만 실패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41주까지 가급적 기다렸다 유도분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아기가 이제 많이 큰 산모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기가 크기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유도분만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제 임신 후반기에 초음파로 아기 크기를 예측을 하는데 이것도 좀 오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초음파 크기로 아기 크기를 보고 유도분만 여부를 그냥 결정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산모 골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기가 내려온 정도 골반에 그 다음에 자궁문 수화 정도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이제 유도분만 하는 것이 좋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연진통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또 자연 출산을 위해서는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기 크다고 유도분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39주 이전에는 특히 자연진통이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유도분만 여부 결정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